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뭐 또 녹화했습니까? 네. 제키씨 아주 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한번 저런 자켓 한번 입어보시죠. 어때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 사이즈를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렇게. 오, 예. 그렇군요. 요거는 그럼 자리 좀 바꾸면 되겠네. TV에서. 원래 저 빌리거나 이래 봤는데 오늘 제 겁니다. 실제로 제 아니 그걸 돈 주고 샀다고요? 그 자켓을? 방송에만 입으려고 이 재판에 이런 거 입고 들어갔다가는 자꾸 안 좋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예. 전문 방송인. 예. 예. 법정에 들어갈 때는 항상 검정색 옷을 입고 아니 갑니다. 방송에 뭐로 내 돈 주고 사요? 가서 그 달라고 그러지. 또 고로 좀 좋은 방송이 있고 안 주는 방송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아 힘이 그렇군요. 없습니다. 예. 메리아스는 좀 빨아 입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또 짤짤이 쇼 봤어요? 아, 봤죠. 네. 예. 메리아스. 네. 아, 이거 안 빨아야 매력이죠. 짤짤이 쇼는. 압니다. 예. 빤데요. 예. 자, 오늘 이야기 나눌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사기꾼, 수산업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수산업자들이 성명까지 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가짜 수산업자라고 표현을 해온 이것도 좀 그냥 사기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사기꾼. 예. 사기꾼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작 대상이 됐다. Y를 치라라는 여권 인사의 제안이 있었다. 뭐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요? 했냐 안 했냐 그럼 안 받았는데 누가 뭐 공작했다 이런 몰라도 뭐 뒤에 그런 얘기는 해요. 골프채 조금 빌렸다. 무슨 소리 골프채 어떻게 조금 빌려요. 받은 거고 그런 거지.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핵심 논점 피해가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던졌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해프닝가 그냥 참 밝히든지 차라리 누가 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지. 네. 그러니까 뭔가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수법 같은 느낌도 들고. 네. 하여튼 좀 자기 책임 잘한 거 아니잖아요. 안 받았었는데 막 받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차라리 말을 하든지 그냥 누가 했다. 누가 시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 언론인으로서 그 받아 먹은 것도 저는 문제지만 이런 짓 하는 것도 더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비슷하게 봐요. 이게 뭐 사실은 이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큰 문제겠죠. 근데 이게 근데 저는 이거 갑자기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보면 증거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상 조사를 하더라도 뭐가 나오겠느냐라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를 꺼냈으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누군지 예를 들면 이걸 뭐 대국민한테 밝히기 어렵다면 뭐 차라리 저희 국민의힘 쪽에다가라도 이게 누구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가는지를. 이준수 대표가 뭐 하자는 거 보니까. 근데 뭐 알고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게 이런 게 있으면 문제니까 진상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더 본인이 우스워지는 거니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도 조선일보 논설위원까지 그래도 했던 양반이 자기가 우스워질 거라는 게 뻔한데 만약에 이게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뭐 중고 골프채를 빌려서 썼고 그 다음에 아이언 세트만 뭐 자기가 받아서 보관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뭐 엄청나게 억울한 일인가? 이것도 저도 한번 수사 내용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동훈 전 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그 공작 제안을 자기가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경찰이 막 이제 피의 사실 공표하고 그렇죠. 막 전체 언론에 뭐 자기 이름이 도배가 되고 몰아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 공작 그 거절한 거에 대한 지금 희생양으로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건데 이런 주장이잖아요. 뭐 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한 게 뭐냐? 안 받았을 때는 이런 말이 다
통해요. 받았잖아요. 빌렸대잖아. 아 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골프를?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아니, 얘기를 근데 하니까 맞아, 안 받았으면 다 이 말이 이게 말이 다 되는데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받았으면 받았다 해야지. 그러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빌려 썼으면 그날 돌려주든가. 줘야죠. 예. 어떻게 1년씩 빌리는 게 어디 있어요 골프가?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그때 명언 멋있는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불법의 평등은 뭐 없다. 그런 거. 뭔 말이냐면 지가 재수 없게 걸렸다 내지는 내가 표적 수사를 받아서 그렇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으면 표적이 됐든 뭐가 됐든 맞으면 맞는 거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약간 구시대적인 얘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8월달에 빌려가지고 예컨대 지금까지 뭐 돌려줬는지 몰라도 최소한 입건될 때까지는 안 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년 이상을 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화내지 마.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냥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요. 뭐 왜 이럽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진상조사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게 진짜 여권에 공작이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이 사람을 피해자로 몰고 있으면 가는 그 사람 잡아 넣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잡아 넣으면 얘기해서 뭐 소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있습니까? 막 감싸주기 시작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조국 전 장관하고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도 조국 장관이 아니 거기도 뭐 맨날 자기가 희생양이 됐다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니 파면 나오면은 그 파는 거죠.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이동훈 전 위원 감싸다가는 오히려 덤타기 쓸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냥 맞다고 쳐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회 그 주장대로 어떤 여권 인사가 찾아서 Y를 차라라고 그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사람 바보 아닙니까? 그 여권 인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동훈 전 위원이 윤석열 대변인으로 일한 게 6일입니까? 열흘입니까? 10일 정도 했나요? 아니 그러면 했죠.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뭘 얼마나 그 알고 내밀한 걸 알아가지고 뭐 쳐라 말아라는 얘기가 뭐 성립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깊은 교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했던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그 대변인까지 했으니까 많이 알 테니까 까 이거잖아요. 간단히 그렇죠. 얘기하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때가 장성철 X파일 나오기 전이죠. 전이겠죠. 7월 초 뭐 그 아니요, 지난달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게 그 제안 들어왔다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한 바로 그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X파일 터지고 나서 또 특히나 공식 대변인인 사람 입에서 뭔가 뭐 어마어마한 비밀은 아니더라도 뭔가 윤 전 총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을 만한 뭐라도 나오면 X파일과 연달아서 탁탁 터져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치명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요? 예. 글쎄 그 정도로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동훈 그 전 대변인에게 열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네, 막 그것도 이상한 거고 하여튼 뭐 헛소리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각을 그러니까 틀어서 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네.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부정청탁금지법이라 그러죠. 우리 김영란 예, 위반이고 해당 100만 원, 1년당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고 본인은 골프채를 빌렸다고 하는데 골프채가 뭐 싼 거 뭐 애기들 쓰는 골프채면 모르겠어요. 장난감 골프채 그게 아니겠죠. 상당히 비싼 골프채라 그러면 그게 금액이 넘어간다고 근데 아마. 골프채 그렇게 비싸요? 아이언 세트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일본제, 뭐 미국제, 우리나라 거 좋습니다. 이거 뭐 자기 브랜드도 얘기를 했던데 이 사람이 얘기한 브랜드가 그렇게 고가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이언 세트 하면은 100만 원은 넘는 거죠? 뭐 100만 원을 넘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또 그 김영란법에 보면은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체 없이 돌려주거나 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설령 빌렸다고 해도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를 안 한 거니까. 다 빌렸다 그러죠. 예. 말도 안 새기를 소리를 그래서 다 이거는 하는데. 제 생각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거의 될 거고. 될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실형이나 되나 집행유예 되나 음. 벌금이냐 이제 이 선상이겠죠 아마도. 그래요. 일단 그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럼 불구속적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뇌물이나 뭐 업무상 배임 수재가 될 수 있어요. 언론인이 만약에 자기가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 있게 많이 금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앞으로 더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 뭐 언론 뭐 보면
그 사기꾼이 입을 좀 닫았다고 하거든요. 아마 더 조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가성을 언론인은 찾기 공무원은 어렵기 아니니까 그렇죠. 뇌물은 뇌물은 아니고, 아니겠죠. 네, 배임 수재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좀 구체적인 대가성이 그렇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뭘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유리한 뭐 기사를 써주기로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마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 그러니까. 않고 예. 하더라도 대부분 뭐 벌금 내지는 실형 나온 사례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을 걸로 저도 알고 가능성이 있고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불구속 수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다른 언론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준해 가지고 처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그렇지 이제 않을까요? 금액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지금 이 골프채 받은 사람도 있고 외제차를 쓴 사람도 있어. 그것도 뭐 빌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외제차 쓴 게 생각보다 이게 렌트비가 비싸요. 상당히 비싸가지고 비싸요. 쓴 기간이 길면은 뭐 하루에 비싼 거는 아니, 뭐 그럼 50만 원, 여기 100만 잠깐 원 하니까. 끊고 지금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러니까 관심사는 박영수 특검, 전 특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렌트비를 석 달 뒤에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청탁법에 따르면 석 달 뒤에 준 거는 안 돼요. 빼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지금 사실. 두 가지 주장하고 그러면 있는 거거든요. 박영수 전 특검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못 다투고 그때 아까 우리 지체 없이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못 다투니까 박영수 특검이 전략을 어떻게 잡았냐면 본인이 부정청탁법 금지법상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아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했어요. 특검이었잖아요. 특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거 주장을 원래 같으면 빌려줬다는 얘기를 처음에 하다가 지금은 그거지 안 하고 도덕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이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법을 사실을 다 꼼꼼히 찾아보면 그 주장도 사실은 좀 터무니가 없어요. 아니 특별검사가 공직자가 아니면 누구고?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원래 변호사인데 공무를 잠깐 수행하는 사인이다. 우리 공무 수탁 사인, 공무 수행 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의칼 정도로 특검에 아니 기소로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검법에 딱 정해져 있어. 22조에 보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요. 아예. 형벌 법규 적용할 때는 특검 사람들 다 공무원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청탁금지법에도 보면 공직자를 뭐라 하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 임용, 뭐 보수, 그렇죠. 신분 이게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인데 특검법에 이거 다 나와요. 다 나와 있어요. 보수는 뭐 무슨 차관급인가 뭐로 하고 뭐 자격은 뭐 몇 년 이상 변호사 뭐 하든지 검사하든지 뭐 이런 사람 뭐 신분 보장도 뭐 공무원을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그래서 좀 구질구질한 주장 아닌가. 그 주장 안 될 것 같고요. 야 진짜 특별검사가 기소가 된다. 기소됩니다. 이거는 기소될 야 수밖에 이거는 없는 진짜 상황이고.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그 이제 거기서 대가성 있냐 없냐도 저는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건 제가 이제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그 특검팀의 검사를 한 명 소개해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모 부부장, 검사. 지금 부부장 됐던 사람. 만약에 관련해서 알선 같은 걸 했다, 얘기를 해줬다. 금품 받았잖아요. 이게 알선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달리 볼 건데 그건 대가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돼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회당 100, 1년당 300이거든요. 두 개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본인은 250만 원 뭐 렌트비 뭐 돌려줬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누가 걸리니까 아이고야 앞불사 돌려준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런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여기서 같아요. 또 그러면 궁금한 게 과맥이나 이런 것도 합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한계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뭐 공소장에 넣으면 아니 그러니까 받은 거 총액을 또 짜질 거 아니에요? 그게 1년당 300이거든요. 합산하죠. 네. 넘어간다고 1년당 하죠. 300 기준 할 때는 합산할 수 근데 있죠. 제가 합산할 수 제가 봤을 독도새우 때 이런 것도 또 비싸고 렌트비에서 넘어갈 것 같아요. 한 번에 싹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 뭐 당연히 과메기하고 대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메기가 또 이래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데 비쌉니다. 과메기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아니요 포항에 비싸요? 알짜배기 과메기는 비싸요. 지난주에 했잖아 자기 혼자 가서 독도새우 먹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자기 우리 돈으로 제 돈으로 빼놓고. 과메기 사 먹는 게 내돈 뭐가 또 문제가 내산으로. 됩니까? 예. 우리 뺐잖아 우리. 아니 코로나 시절에 뭐 같이 가서 먹습니까? 혼자 먹지요. 끝나면 끝나면 제가 한번 끝나고 우리 사겠습니다. 제작진 다 같이 회식 과메기하고 한번 제 하는 대게하고 걸로. 다 사겠습니다. 독도새우하고 한 번씩 사겠습니다. 한번 네. 독도새우만은 뭐 먹어. 제작진은 언론이니까 제가 안 살 거고 또 그러네. 아 그렇게 되나요? 뭐 우리 울지 마시고 그래. 가능한 사람들 제가 살 수 있을 것 나만 먹으면 돼.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알겠고요. 특검 이 특검 이건 진짜 상징적인데 참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그다음에 언론인이 때로 지금 3명이죠. 더 네. 때로 만약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가 된다면 이것도 언론계에서 입장에서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필이면 뭐 약간 뭐 보수 언론들 위주로 뭐 많이 있다. 아니 조선일보 계열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TV조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예, 아마도 그 누구야 그 송모 씨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이 잡범을 거대 사기꾼으로 이렇게 레벨업 시켜준 장본인이 아무래도 그쪽 보수 언론 쪽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주지 않았겠나. 네, 그런 지금 뭐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거론된 사람은 뭐 엄성섭 앵커, TBS 앵커랑 이가영 논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 나머지 정 기자는 조선 쪽의 사람인데 다 이제 이 송모 씨랑 관계가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대충 알기로도 다 친분 관계가 뭐 조선이든 뭐든 이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한국 언론사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부정착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여러 명이 그 기소가 된다라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언론계에 미치는 파장과 또 이제 귀감으로서 뭔가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언론계 입장도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죠. 이런 거를 하나씩 겪으면서 사회가 조금씩 투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김영란법, 이 부정청탁금지법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 맞을까 이게 조금 그때 논란이 엄청 커졌죠. 의구심이 지금도 많고 왜냐하면 저희 인간적인 분이시라 현실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소가 되고 어떻게 변호를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상당히 의미는 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그 법이 없었으면 입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아니면 못 하죠. 못 하죠. 요번 이 사건이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의미가 이제 김영란법이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놓고 김영란법이 이제 확실하게 그 사회적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는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언론인들이 그거 접대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예전에 처벌을 못 했었거든요. 김영란법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기꾼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검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변호사를 모시고 사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의 논문 문제가 지금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대에서 그 연구윤리위원회 이제 가동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표절 결정이 나온다라면, 그다음에 이건 그 연구 부정 행위로 만약에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것이 그냥 학계 안에서의 어떤 그 문제를 넘어 사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비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문제 같아요. 이 대부분 아주 시간이 꽤 많이 지났거든요. 2007년도 정도에 썼던 게 논문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논문의 취소라든지 이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적 처리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무슨 뭐 정부 지원, 뭐 부당 수령 이런 이야기가 그것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사기나 뭐 국고금 또 공소시효 문제가 공소시효가 뭐 7년 정도거든요. 대부분 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니까 한 14년, 15년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이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김승원 의원인가요? 이분이 뭐 판사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려고 국가보조금을 탔다라고 하면 뭐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현실을 좀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국가 지원 연구가 됐든 국가 지원 사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그 경험을 토대로 학술 논문이나 뭐 학위 논문을 쓰는 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업을 아예 할 생각이 없이 그냥 논문의 데이터만 얻고자 해서 그 신청을 했다 그러면 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국가 보조금 부정 수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애니타라는 거를 실제 개발을 어느 정도 했고 그 개발을 한 과정을 바탕으로 쓴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쓰거나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예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논리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김승원 의원님이 좀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지금 제가 이 논문 전체는 다 못 읽어보고 조금 띄엄띄엄 봤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그냥 자기가 이런 거 해봤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국민대에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이고 네. 콘텐츠 디자인 전공이라고 해서 보니까 주로 이제 이게 막 학술적으로 진짜로 전업으로 박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활동으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박사학위 받는 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뭐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뭐 사기죄나까지 그렇죠. 된다. 이거는 좀 저는 좀 저도 과한 것 법적으로는 그래 보는데 근데 상당히 심각한 거죠. 지금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제목만 하나 바꿨다는 겁니다. 아니 사업 보고서 뭐 그대로 그대로 베끼고 특허자 빼고 그냥 했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시간적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이 상당한 아주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대로 베끼어서 내는 게 논문이 될 수는 없는 윤리적인 거니까. 문제는 제기되지만 사법적으로 이게 뭐 다시 어떤 사법 처벌의 대상이 그거는 좀 그건 좀 어렵다. 시간 등등으로 좀 근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부분은 오히려 문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논문이나 뭐 다른 학술 자료를 그대로 뺏긴 거는 그게 오히려 만약에 또 뺏겼다면 그럼 표절이죠. 예, 표절인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애니타 개발을 자기가 했고 그거를 자기가 쓴다라는 느낌이 이게 제목이나 초록이나 이런 거 다 들어는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업 계획서다라고 인용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취지에서 내가 이거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렇더라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오히려 학술적 비난 가능성은 조금 더 낮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로 보면. 결국은 그거를 그 대표 회사가 갖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갖고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말 그대로 본인이 정말 많이 개입했고 그냥 대표한테만 대충 준 거라면 회사한테 대충 준 거라면 그 말이 성립하는데 본인이 한 게 거의 없다 그러면 또 달리 봐야 그럴 수 되지 있죠.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들어요. 대표가 하는 얘기도 이거를 김건희 씨가 많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국가보조금 받은 그 수령한 비율 자체도 김건희 씨가 받은 게 더 높았다. 뭐 특허권자보다 더 많았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이면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설령 뭐 법적으로 저쪽이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다. 지났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리라면. 예. 자, 그럼 또 하나 1억 들고 갔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친과 정대택 씨 간에 이제 그 분쟁이 있을 때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백모 법무사.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사망했습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고인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 2심 법정에서 증언을 한 직후에 1억 들고 찾아갔다. 화해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이 김건희 씨 이런 주장을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 돈 많은 사람들은 역시 통이 크구나. 아, 화해를 위해서 1억씩이나 이렇게 또 들고 가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는 저기 화해시킨다고 야 나와 해갖고 탁 술 한 잔 주면 야 털어. 그죠, 뭐 홍삼 같은 것 좀 하나 사가거나 이제 그런 수준인데 우리 뭐 1억. 그죠, 맥시멈 해도 우리 독도새우 수준인데 그래서 이거 아무튼 뭐 저도 이게 참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거고 본인의 내심의 의사의 영역이니까 뭐 저도 뭐라고 알 수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적으로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엮여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화해를 할 때 그 사람이 손해 본 부분을 채워주려고 한 건지 어떤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화해를 하려고 1억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큰 금액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줄리랑 비슷한 게 돼버린 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 사법 처리는 변론을 하더라도 누가 1억을 화해를 합니까? 본인 재산이 지금 뭐 1조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대충 뭐 보니까 최근에 70억 있는 것 같더라고요. 70분의 1을 줬다고요? 뭐 그때 기준으로 보면 더 적겠지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았다고 했고. 그 사건의 내용은 그 백모 씨가 증언을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증언을 1심에 했던 말을 2심에 번복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그 증언 번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요. 화해시킨다면 100도 많아요. 뭐 돈 줍니까? 1억을 갖고 갔다는 건 추정이 가능한 저는 일단 좀 경우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백 씨가 1심에서는 그 김건희 씨의 모친 그 최모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1억을 들고 갔다는 건 2심. 네. 2심에서 백 씨가 이제 증언을 번복을 해서 네.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후에 1억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언의 대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증언은 자기 어머니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증언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고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근데 이게 성립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법정에서 증언을 해버렸는데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가서 아 판사님 저 그때 차고에서 증언 잘못했으니까 지금 번복할게요.
이게 성립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잘 하기는 쉽지 그러니까 하기는 않죠. 어려운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어려운데 그럼 1억을 왜 들고 가느냐? 목적이 뭐냐? 1억의 목적성이 근데 저는 거기서 이해가 안 된다. 결과론적으로는 2심 법원에서는 그 사람 백모 씨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안 받아들여. 자꾸 안 바꾸니까. 받아들였죠. 예. 근데 아마 뭐 저는 이거 이 부분부터는 추측 부분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놀랐을 겁니다. 앞불사 하는 상황에서 다시 번복 안 그러니까 시키면 최씨 변호사 입장에서 예. 그래서 뭔가 술이라도 뭐라도 써야 된다. 쉽게 하면 나중이라도 혹시 이제 뭐 이야기하고 다닐까봐 입단속 그렇죠.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 겁니다. 하려고 갖지 않았을까? 그게 뭐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1억 정도를 갖고 왔다는 거는 그 정도 뭐 좀 가치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위증 교사나 뭐 이런 게 되냐 뭐 이런 바로 그 논의가 점인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증 교사라고 하려면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1심에서 한 증언이 진실이고 2심에서 한 게 만약에 위증이라면 아니 왜 갑자기 거짓말을 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똑바로 있겠죠.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면 그 위증 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나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 입단속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라면 그거 자체는 범죄가 되진 않아요. 근데 뭐 그 내밀한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위증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증 교사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증언 직후에 돈을 들고 갔으면 위증 교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선후 관계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잖아요. 아마 법원에서도 이 사람 증언을 안 받아들인 걸 보면 아마 2심에서 번복하는 증언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든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증언 이후라도 꼭 증언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뭐 허튼 소리 하고 다니고 뭐 하고 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로 네. 오히려 네. 우리가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법정에서의 증언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떠들지 마라라는 차원으로 그럴 수도 돈을 들고 있습니다. 갔다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렵죠. 만약 그게 맞다면. 항구를 대가로 해서 돈을 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위증교사 이런 거 상관없는 거죠. 위증은 시켜야 됩니다. 음. 위증할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위증을 시키고 목적을 해서 시킬 때 성립하는 분, 이 모해 위증이니까요. 모해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대가를 주는 거는 위증죄는 아니에요. 뭐 딴 거 같은 건 성립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조용히 있어라. 예, 조용히 있어라는 용도라고 한다면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성립할 수. 사실 이거는 대기업들이 그런 거 많이 당하거든요. 생각보다. 대기업들이 사실 그 지역의 가짜 기자 같은 거 뭐 말도 안 되는 언론사 있죠. 같은 거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우리한테 뭐 얼마 안 주면은 뭐 터트린다. 그렇죠. 예, 그런 거 할 때 공갈 뭐 이런 데 예, 사실 그게 공갈인데 근데 이제 그걸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그냥 이 사람한테 입막음으로 돈 주는 게 싸게 먹히겠다라고 하면 돈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면 뭐 1억 이걸 가지고 사실은 사법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네요. 없지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더 이상 검토는 안 하겠지만 사람들 입에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온 리버티님이 예. 상식적으로 삽시다. 법 기술 적용 말고 이런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도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이걸 좀 이제 갈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고 저희 코너는 사법 논담이다 보니까 네. 코너에 맞게 이제 사법적 측면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런 거 좋겠고요. 치고는 우리가 되게 정치 논담으로 흘러갈 때가 많기는 한데 그렇죠. 네. 요새가 사법에 정치하라고 모든 게 뭐 정치의 사법아 말 잘못했습니다. 둘 다 있죠. 다 그래 되니까 이게 빼고 얘기를 뭐 할 수 이건 뭐 좀 여담이긴 한데 뭐 요 변호사가 나는 정치 얘기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방송에서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 방송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치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손수호 법인데. 변호사입니다. 아니 누구랑 얘기하면 제가 안 되고 그분 말씀은 자기는 정치 얘기는 절대 빼고 법률 얘기, 사법 얘기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에 나가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자체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붙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무조건 쌍방이 다 고발 단체가 있고 고소할 수도 있고 뭔가
이슈가 되면 무조건 고발로 진행되거든요. 다 이게 정치가 사법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기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하나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네.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한겨레가 이제 보도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사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주가 조작 부분은 많이 조사가 진행된 거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2010년, 11년이면 이것도 10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시세 조정입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쩐주들이 돈을 확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한 다음에 싹 팔아넘기는 거. 이거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2010년, 11년도에 그게 있었으면 지금 암만 많이 보더라도 2021년 초에 다 끝났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우리 저번에 포괄 일제인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그 이후에도 IP 접속해서 돈을 왔거나 했던 증거들을 발견한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도 내용 따르면 장모도 그거 껴서 최은실 씨도 껴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게 있고. 맞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얼마 안 남았다. 공소시효가 상당히 남아있고 내년까지 남아있거든요. 아, 내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소 안 해도 되고요. 더 확인한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사건 뭐 근데 그거는 제가 수사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됐고 이게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무슨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좀 싸게 줬다 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윤 전 총장 쪽에서 그 입장을 낸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이거 다 뭐 재산 신고하고 뭐하고 할 때도 다 소명했고 검찰총장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뭐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만약에 싸게 줬다라고 하면 이것도 꽤 오래 전이잖아요. 그죠? 2012년이니까 청탁금지법은 적용이 될 수 없는 때고 그러니까 김영란법은 그렇죠. 있기 전이고 그렇죠. 이게 뭔가 구체적인 그 뭐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 가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이미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 공수가 바뀌어 있었던 야당 의원들이 또 엄청나게 물어뜯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이제 그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거래서 이제 그 검찰이 네. 다시 들여다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공소시효 지났는데 왜 그걸 다시 들여다보라고 한 거죠? 그거는 딴 건입니다. 딴 건. 딴 건입니까? 딴 건입니다. 예. 그래요? 예. 불기소 잘 처분했던 사건이고. 그 약간 불기소한 과정을 찾아봐라. 약간 네. 이런 개념이. 불기소한 과정을. 예. 그래서 그거하고는 뭐 달리 봐야 되고. 저는 좀 주목하는 부분이 협찬 받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 건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 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검찰총장 뭐 내정이 맞습니다. 이야기가 됐을 그 지검장 때부터 조금 협찬을 받아가지고 검찰총장 때는 더 협찬 업체가 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협찬을 주로 하고요. 아예 코바나 콘텐츠를 다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만약에 대가성이라든지 연결성을 확인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 다른 뇌물 부분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그 와중에 이미 고발이 됐을 때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수사 진척이 좀 있었다 그러면 뭔가 확인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문제된다. 근데 코바나 컨텐츠 협찬은 제 생각에 이거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너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픈이 돼 있고 그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협찬이 많이 늘었다라는 게 아예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었고 그때도 사실은 뭐 이것도 스모킹 건이 못 된다라고 해가지고 넘어갔던 건이다 보니까 글쎄요, 뭐 계속 노이즈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뭐 음성적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협찬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사모펀드도 조국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시니까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마찬가지예요. 다 공개됐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문제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사모펀드 뭐 사모펀드 사실 그래서 뭐 공개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보긴 저는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 본인과 관련되는 게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처신의 문제입니까? 법률의 문제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하기가 애매한데 그 당시는 이제 법률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죠. 근데 시간적 간격이 좀 많이 좀 지나버렸고 그래서 일단 증거 등도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법의 또 영역은 아니다. 예. 벗어나 버렸다. 사법에 하려면 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검찰총장 하면서
많이 막힌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는 또 계속 천하람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 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걸렀어요. 그때 여야가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 형사 재판은 증거 재판이고 기소를 해가지고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문재인 정부의 주적이었던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꽤. 그러니까 사실 주적이잖아요, 주적. 사실 주적이고 대통령은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아무튼, 그 전에 아무튼. 이제 법무부 장관들이나 그 검찰의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싫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어떤 일과 수사가 들어간 게 벌써 근 2년이 돼가니까 그래서 털었으면 그때 털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미니멈으로 잡아도 윤 전 총장 옷 벗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수사 라인이 전부 다 그 친정부 인사들로 이렇게 있는 거고 윤석열 라인은 전부 다 지방으로 보내고 뭐 어디 이상한데 뭐 서울고검에 수사도 못하는 대로 짱 박아놓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털 거였으면 분명히 털었을 텐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뭐가 없으니까 못 털고 있는 거다. 의지의 부족은 아니다. 저는. 근데 이거 하나는 한번 꼭 얘기하고 싶어요. 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지검장이 예컨대 친정부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검사들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 근데 일단 수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이 또 이미 검증 부분 때문에 새로운 증거라든지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수사 얘기라니까 공수처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대요? 그러네요. 근데 공수처는 지금 이규현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 한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하던데 이규현 사건 근데 공수처가 칼날을 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다 찌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지금 칼날이 행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규현 검사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지금 야당이나 윤석열 총장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게 좀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그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 알겠죠. 알 수 없는 얘기 했잖아요. 무슨 정치적으로 영향이 없게 뭐 수사하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굉장히 민감한 사건 다루면서 정치적 영향 없게 수사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저는 그러면 뭐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인지. 공수처를 막 다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저는 저기 옆에 딱하니 있으니까 비록 검사는 몇 명 안 되지만 검찰이 그래도 권력 기관에 힘이 조금 분배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공수처 들어요. 검사 한번 해보시면 어때? 제가 지금 처장급입니다. 아유. 경력상. 그래요? 처장 맞나요? 요새 공수처 검사 추가로 좀 충원하는 것 같던데 15년 보니까. 제가 18년 정도 됐거든요. 변호사한지. 공수처 부장 검사 가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10년이면 되는데 18년 됐다니까요. 근데 처장은 15년 이상이면 돼요. 처장 아니면 안 간다. 안 간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경력이 그래 돼 버렸네요. 이거 지금 청와대에 신호 보내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갑니다. 갈 일도 지금. 없고 제가 그 능력도 안 되고요. 뭐 우리 박준 변호사가 공수처장 되면 뭐 공수처가 저는 사법 논담에서 이 논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네, 오늘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하고 함께했습니다. 고맙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